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레전드 일본어 첫걸음을 공부할 황선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의 활용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명사이었습니다 라는 과거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명사입니다는 뭐였었죠? 맞습니다. 명사 데스였었죠. 그래서 학생 데스, 한국인 데스, 가이샤 데스 이런 식으로 데스를 붙여서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표현으로 넘어갔을 때는요. 데스 대신에 데시다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으로 살펴보시면 와타시와 학생 데시다 데스 자리에 데시다만 넣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어렵진 않죠? 그럼 문장으로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저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와타시와留学生でした. 私は留学生でした. 데스의 과거형은 데시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데시다는 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반말로 뭐뭐 이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나니나니 났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반말 표현으로 뭐뭐이다 라고 할 때는 다를 생략하거나 다를 넣거나 라고 했었죠. 하지만 낫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없으면은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잖아요. 따라서 닫다를 생략할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는 회사원이었다라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이었다라는 표현 만들기 전에 회사원이다부터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레와 가이샤인다 혹은 가레와 가이샤인이 되겠죠. 생략할 수 있었으나 과거 표현 넘어왔을 때는 생략하면 안 되고요. 가레와 가이샤인 닷다, 가레와 가이샤인 닷다가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그는 선생님이었다. 현재는 아니지만 그랬었다라고 할 때는요. 가레와 센세이 닷다, 가레와 센세이 닷다 라고 한답니다. 닷다는 생략하지 않고 시제 그대로 나타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네시다, 뭐뭐이었습니다의 부정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시다의 부정 표현은요. 자 아리마센 데시다 혹은 네와 아리마센 데시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와 그리고 자는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바꾸어서 쓸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편한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부정 표현은요. 나니나니자 나카다. 마찬가지로 요 자 대신에 대화를 쓸 수 있나요? 물론 문법적으로는 쓰는 표현이기는 하나 이미 편한 사이라고 지정을 해버렸죠. 편한 사이에서는 대화라는 표현보다는 자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나니나니자 나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회사원이 아니었어요 라는 문장 볼게요. 가레와 가이샤인자 아리마센 데시다. 가레와 가이샤인자 아리마센 데시다. 그러면 그는 회사원이 아니었다라고 반말 표현 만들 때는요. 가레와 가이샤인자 나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카다를 붙여주시면 반말 표현이 됩니다. 내려와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가레와 가이샤인데와 아리마센 데시다. 그는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자 대신에 대화를 쓸 수가 있고 아리마센까지만 썼을 때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데시다를 붙여서 과거 시제로 만들어준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반말 표현 볼게요. 가레와 가이샤인자 나카다. 그는 회사원이 아니었다 라는 반말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중 표현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존경어로 쓰시면 가레와 가이샤인자 아리마센 데시다가 되겠죠. 반말 표현을 정중 표현으로 바꾸고 정중 표현을 반말 표현으로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는 평서문을 살펴보았고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의문문을 만들 때는 뭘 붙였었죠? 맞습니다. 까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학생ですか? 가이샤인ですか? 라고 했었습니다. 과거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 표현 뒤에다 바로 까를 붙여주시면 돼요. 당신은 학생이었습니까? 아나타와 학생でしたか? 아나타와 학생でしたか? 데시다 라고 했을 때는 학생이었습니다가 되겠지만 까를 붙임으로 인해서 의문문이 된다라는 거. 일본어 문장에서 의문문 만드는 건
까의 역할이 크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내려와서 당신은 유학생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은 유학생이었습니까? 라고 할 때는 까만 붙이셔서 아나타와 류학생이 되시다까? 아나타와 류학생이 되시다까?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제는 수요일이었습니까? 자, 어제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시면 될까요? 기노우라고 읽어서요. 기노 뒤에는 장음으로 발음해서 기노라고 합니다. 수요일은 수요비. 이때도 중간에 우는 장음으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기노우와 수요비 되시다까? 기노우와 수요비 되시다까? 라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족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호칭은 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의 가족을 지칭할 때와 타인의 가족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왼편에 있는 표현은 나의 가족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다른 사람의 가족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실 점이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 다른 가족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는요, 이 표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 가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의 표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족을 지칭할 때는요, 소후, 다른 가족은 오지상, 혹은 그냥 내가 우리 할아버지 부를 때는요, 오지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할머니 보도록 할게요. 소보, 오바상, 아빠는요, 지치, 남의 아버지는 오도상. 그런데 우리 아빠를 내가 직접적으로 아빠하고 부를 때는요, 오도상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볼게요. 하하, 오가상. 마찬가지로 엄마 부를 때 무조건 하하로만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가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형, 오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과 오빠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동일하게 똑같이 아니와 오니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니상의 이를 장음으로 발음하지 않으면 오니는 도깨비가 돼요. 그래서 도깨비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니상 장음 신경 쓰셔서 발음해 주세요. 내려와서 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언니는 아내, 오네상. 남동생은요, 오도도. 다른 사람의 남동생은 오도도상. 뒤에 상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생은 이모도. 마찬가지로 이모도상.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호칭 하나로 저 사람 너무 무례한데?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사용해 주세요. 자, 이어서 이형용사의 긍정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에는 이형용사와 나형용사가 존재합니다. 물론 뒤에서 자세히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형용사를 이형용사와 나형용사로 구분하고 있어요. 형용사의 주된 역할이 뭐죠, 여러분? 맞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이형용사는 원형이 나니나니 이의 형태를 하고 있고 나형용사는 나니나니 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형용사는 이로 끝났으니까 이형용사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얘는 다로 끝났는데 왜 나형용사죠? 라는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용사의 주된 역할이 뭐라고요? 명사의 수식이라고요. 얘네들이 명사에 붙을 때 모습이 이형용사는 그대로 이를 사용하고요. 나형용사의 경우에는 다에서 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형용사라고 부른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형용사의 긍정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형용사를 반말로 쓸 때는요, 그대로 이형용사 원형을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원형이라는 것은 형태를 바꾸지 않은 본래의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맛있다라는 오이시. 얘는 맛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냥 반말 표현으로 쓸 때는요, 오이시라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맛있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할 때는요, 데스를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마스는요, 동사에만 붙어요. 오이시 데스, 맛있습니다. 귀엽다가 가와이라고 하죠. 귀엽습니다. 가와이 데스. 재미있다는요, 오모시로이라고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오모시로이 데스. 이 형용사 뒤에다 데스만 붙여주면 된다는 점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형용사가 명사에 수식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형용사는 형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접속하기 때문에 이 형용사다. 바쁘다라는 것이 이소가시, 사람이 히토, 바쁜 사람은요 이소가시 히토. 물론 한국어에서는 바쁘다 에서 다가 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소가시도 마치 다른 형태로 바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형용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접속해서 이소가시 히토. 맛있는 초밥 보도록 할게요. 초밥은 수시. 그런데 맛있다가 오이시죠. 맛있는 초밥은요 오이시 스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편한 사이일 때 기본형을 쓴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형용사는 그대로 원형을 사용하시면 반말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귀여워, 가와이, 맛있어, 오이시, 바빠, 이소가시라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 표현 살펴보았는데요.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들은 반드시 장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네, 와 바이바이.